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설로 술렁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딴 설화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오늘 김장수 전 여의도 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5박 7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특히 이제 프랑스 방문은 부산 국제 세계 박람회 유치의 총력전인데 이게 2023년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유치전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사실 이제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 사우디가 1차에서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게 이제 182개 회원국 중에 3분의 2가 한 나라를 몰아주면 1차에서 끝나는데 네. 그래서 이거 거의 불가능하고 이기는 건 불가능하고 1차에서 끝날 정도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부는 좀 살짝 빠져 있는 게 어떠냐. 괜히 정부가 전면적으로 특히 대통령이 나섰다가 그렇게 참패하면 대통령한테도 안 좋으니까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민간 유치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있던 그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리야드거든요. 더군다나 그 빈살만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사우디의 오일머니하고 이게 이제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번 순방이 특히 이 정도까지 지금 뭐 그렇게 낙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정도까지 온 거에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뭐 우리나라의 모든 소프트 파워가 다 결집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순방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방점을 찍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평을 해주실까요? 일단 부원장님께서 굉장히 순방에 좋은 평가를 주셨는데요.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이 기나긴 순방 일정들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신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상 외교 예산이요. 원래 당초에 249억 원이었는데 329억 원이 예비비로 추가가 돼서 현재 578억 원이 정상 외교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대통령이 예산을 많이 쓰면서 순방을 가는 것 자체를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순방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과연 정말 필요한 순방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시지는 못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부산 엑스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일정이고 그 엑스포 유치에 만약에 대통령의 순방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야 된다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대통령의 순방과 그런 엑스포 유치가 직접적으로 얼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직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순방을 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박탈감도 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서는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가서 왜 순방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귀국하면서 마무리되니까요. 이후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양당 모두 치열하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혁신이 내부적으로 좀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래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 가능성이 이제 보도가 네. 됐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혁신위하고 최고위의 인식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친윤, 중진, 핵심 실세들의 불출마 요구 내지는 뭐 좀 험지 출마 요구가 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의 반발을 제외하면 최고위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고위에서 나온 입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누가 어디로 불출마를 한다, 어디로 간다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특히 이제 대표들의 거치는 보통 2월 정도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도전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중요한 전략적 판단들을 지금 서둘러 발표하는 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뇨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혁신위원들의 충정, 그 뭐 혁신위원들이 지금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지금 뭐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위원이 불출마하고 어떤 위원이 어디로 가고 이거를 발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에 대표 거취 이전에는 좀 개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렇죠. 예. 충정 정도만 확인하는 예. 상황이다 짚어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 이제 세 분이 조금 이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시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게 지금 뭐 그런 뜻을 전달한다고 지금 바로 이 뭐 최고위원들이나 대표의 거취가 지금 발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문제가 큰데 거기서 좀 발생한 오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개론적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한 곳으로 뜻이 다 모일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사실 상대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보여주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답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 똑같은데요. 결국 영남 중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로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지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도부에서 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라는 내부적인 또 어떤 푸념들이 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내부의 이야기들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도부에 이 내용들을 던지게 될 것이고 결국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질문 자체가 O 아니면 X가 될 만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도 그 혁신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답만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지도부의 결단 언제 어떻게 좀 나올까요? 우리 당 뭐 정강 정책도 있고 이제 당원도 있는데 아직 공관위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단계 그러니까 저는 뭐 혁신위원들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혁신위원장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도 높고. 근데 일단 공관위 구성되기 전에 벌써 다른 기구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영입위원회도 움직이고 있고 총선 기획단도 움직이고 있고 혁신이 이제 혁신안을 내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공관위에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진들의 재배치 이런 거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요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어디서 누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저격 출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출마한다고 얘기가 돼야 저격 출마가 누가 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실제로 우리 당이 지난 총선도 참패를 해서 영남 분들은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남에 중진들이 그렇게 안 많으세요. 3선 이상이면 아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들이 이제 그걸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그 전략적 판단은 저는 2월 중간 이후에 내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기 안 한다고 이게 뭐 그분들이 다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좀 나올까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영남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수도권에서 좀 약세니까 국민적 대중성이 있거나 뭐 국민들이 많이 아는 분들 내지는 정치적 영향력 있는 중진들 일부가 이제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고 또 하나가 특히 뭐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586 퇴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586이 학생운동의 40년 전입니다. 정치한 지 30년도 지났고요. 지금 686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만으로 이 정치권이 과다대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아마 청년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의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렇죠. 일단 부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공관위가 출범하는 뭐 내년 1월이나 2월 뭐 이 경까지 그 결단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혁신위의 어떤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일주일이라는 또 기간을 줬습니다. 결국엔 최후 통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다음 주에 있을 국민의힘의 어떤 최고위의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론 자체가
아예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최고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답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이 대답 자체를 또 뒤로 미룰 것인지 이 결단 자체가 다음 주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공관위가 출범하기 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부의 회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답에 따라서 혁신위의 앞으로의 운명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그 김기현 대표 체제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당장 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저는 뭐 지금 최고위의 권한 자체도 공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디 출마한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이걸 뭐 네. 공관위에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의 입장이 그대로 좀 유지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워낙 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다 보니 그 면면 하나하나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오찬 회동을 두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네. 어떤 얘기들 좀 오갔을지 예상을 해볼까요? 당연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거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물론 원희룡 장관이 뭐 직접 뭐 개항을 해 가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지만 당이 원한다면 희생을 하겠다 또는 험지에 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이른바 뭐 원희룡 장관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은 또 주목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을 텐데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지역구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영향받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결단이 섰다라고 한다면 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민주당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 장관의 인천 개항을 출마에 대한 뭔가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오늘 뭐 거기까지 얘기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 장관과 우리 당의 공통적인 고민인데 다음 총선에서 어디가 일당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원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가 나오느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붙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상징하는 민주당의 노선과 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개항을 해서 가서 이기겠다,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총선이 어떤 주제로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이 상징하는 민주당 노선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선과 원희룡 장관의 생각들을 국민들한테 좀 분명하게 보여줘서 이 총선에서의 평가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겠다 하는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개론적인 차원에서의 만남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잘 던지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본인에게는 별로 불이익이 되지 않을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론 지금 개항을 해 출마하시겠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밝히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뭐 한 수를 겨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또 다시 다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 뭐 확실하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일깨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총선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2호 혁신안 인적 쇄신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목받는 인물이죠. 김기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언론이 지금 총선 앞두고 주요 인물들의 행태를 네.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아니 물론 이제 혁신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당이 혁신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총선 승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 출마는 해야 돼요. 근데 김기현 대표 울산 국회의원입니다. 의정 보고회라는 건 내가 4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지역구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뭐 서울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어떤 우리 당 중앙당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분들을 차출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 대의제 민주주의나 그분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 울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제가 울산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서 뽑아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정부고에는 울산에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으로 온다 그러면 상당 기간 울산 지역구 민들한테 유감을 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의정부고를 울산 국회의원이 울산에서 하는 걸 가지고 야 이게 울산에서 재출마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지역구 방문 이 정도로 좀 선을 그어주셨거든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의정부고회가 뭐 갑자기 생긴 일정은 아닐 것이고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을 테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 이야기처럼 지역구자 뭐 고향인 울산에 가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당연히 울산에 방문해서 의정부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시기적인 굉장히 묘함이 있죠. 지난번에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험지 출마론에 대한 권고가 나왔을 때 바로 장제원 의원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뭐 버스를 동원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지 세력들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혁신위에서 일주일에 어떤 최후 통첩까지 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시점에 울산의 의정부고회를 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물론 이 혁신위원회의 그 안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지도부가 나름대로 총선 전략상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과연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얼마나 책임을 졌는가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있었던 그 당직자들이 사표를 썼던 모습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책임이 많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남아있고 자신의 또 지역구를 돌보는 이런 모습들이 혁신위원회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묘한 기류라고 표현을 해주신 게 그 이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에 어쨌든 완전히 좀 봉합되지는 못한 모습이 언론에 좀 보여졌다 보니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울산 출마 고집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저는 당연한 예의라고 봐요. 네. 울산에 국회의원 하신 분이 의정부고회를 울산에서 하지 어디 도봉구 가서 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울산 출마 고집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죠. 한동훈 장관의 또 행보에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에 이어서 울산 방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이제 언론 주목도나 스타성이 뭐 거의 최고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국민들이 열광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요 앞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발언이 최광욱 전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민주주의 전체로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김대중 대통령 죽이기를 썼던 강준만 교수가 계속 민주당의 퇴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대 정당을 경쟁하는 정책의 차이로 보는 게 아니고 악마를 딱 만들어 놓고 혐오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격보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이상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으로 대선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속선상에서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정견이나 정책에 대한 이게 뭐 다른 의견의 표출이 아니고 그런 식의 정치가 특히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퇴행을 딱 보여줘요. 이게 이분만 한 분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암컷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상식 있는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부분을 네. 좀 짚어주셨거든요. 이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지방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법무부에서는 통상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이 통상 업무로서 지방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닐 수 있는 것도 맞는데요.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모두 다 통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대구 가셨을 때는 대구 시민들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지방 행사에서는 민주당을 직접 저격하는 그런 또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야당을 저격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현재 신분이 장관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직 장관 신분을 가지고 장관의 통상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세금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신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과연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마음이 굳히신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공식적으로 정치에 출마를 선언하시고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여러 우려나 의혹들을 받지 않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 혐오 발언은 엄청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감정을 유발하거나. 근데 지금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의원들의 특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이 없거든요. 저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해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것보다 어떤 집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혐오, 이거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외국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범주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정치인들의 이거는 엄중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거를 근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자꾸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이야기는 그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강욱 의원의 어떤 발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 와중에서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전체를 저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혐오 발언에 대해 장관이 할 수 있는 지적을 넘어선 정치적인 공격 또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더 이상 또 어떤 부적절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관직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공식적으로 정치를 선언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인물들의 면면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설화 또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앞서 내주셨으니까 향후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얘기하면 특히 이제 제가 그래서 자꾸 대선을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 뉴스로 혐오를 조장했고 그렇게 대선 전략을 갔다는 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르게 보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최강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 징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대표적인 여성 혐오 발언, 증오 발언 이런 걸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도덕성, 이게 지금 최강욱 의원 편드는 의원들도 민주당에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여성 인권 하신 분들도 최강욱 의원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저희가 상대 정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 한 축을 이룬 정당에서 이런 아주 태행적인 그리고 외국의 기준으로 범죄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선 때 메인 전략을 이렇게 혐오 전략으로 갔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했던 그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한 정확한 반성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아주 그런 분들만 모인 집단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징계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입장을 어떻게 좀 밝힐까요? 사실 최강욱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당연히 공감대가 일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징계가 나온 것인데요. 비상징계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래 당내에는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징계를 결정하는 독립기구인 것인데요.
정말 비상한 사태에 정말 그 긴급해서 시기를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비상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절차인데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 기획단에서도 특히 이제 막말이나 설화를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단계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자체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공천에 결국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내 구성원들에게 보내주는 지도부의 경고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총선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말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한 번 더 사전적으로 경고를 하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이상 반복될 가능성은 많이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예를 들면 저런 김건희 여사 관련 여성 혐오 발언하신 분들을 징계를 한다면 그 대변인들 한 3분의 1 이상이 징계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최강욱 한 사람을 징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당 전체 메시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둘러싸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탄핵안을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그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30일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의총을 통해 한 번 더 당론으로 정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하는 것,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의 소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방통이라는 것이 5인지 합의 기구인데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체크해야 된다는 이런 또 명분으로 사전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게 하는 부분들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라는 지적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민주당은 일단 다음 주에 이 탄핵안 처리하겠다 공언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응 방법이 없죠. 그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할 거고, 근데 민주당이 이제 2인 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국정 운영을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 방통위원 한 분이 남는 거고, 그 얘기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대선에 승복하고 있는가 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다른 생각 있는 사람들이면 탄핵을 하고 뭐 한동훈 장관도 탄핵한다 그러고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도 탄핵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에 진 정당이 보일 행태인가 이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거 말고 다르게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 처리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의총이나 이런 또 지도부에 또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단 당연히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 지도부가 조금 더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